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의 교수 김석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요청받은 강의 제목은 외국문학 깊이 읽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제가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일본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어로 된 문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깊이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깊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일본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최신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나스메 소세키? 일본 근대 문학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나스메 소세키를 쉽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마음, 문, 산시로, 그 후,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여름밤의 꿈, 아주 한국에도 많은 작품들이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은 메이지 시대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작가들 중에서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은 무라카미 하루키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역시 물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중문학에서의 위상 굉장하죠. 네, 세계적이고. 네, 그렇지만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를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오에 겐자부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이 오에 겐자부로상 얼마 전에 타계하셨어요. 근데 이 오에 겐자부로상이 생전에 자신의 문학적 후계자라고 지목한 작가가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의 이름은 호시노 도모유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에 겐자부로는 호시노 도모유키에 대해서 국가를 흔들리게 하는 규모의 소설을 쓰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작가들은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오에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호시노 도모유키는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많이 씁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18년에 한국에서 발표된 인간은행 같은 작품을 보면 대단히 사회 비판적이죠. 인간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행에서는 금본위제가 아니고 인간 본위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빚을 지면 자기가 스스로 돈이 돼서 일을 해가지고 자신이 일한 빚진 만큼 돈을 갚는 거예요. 예. 좀 섬뜩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요. 네. 저는 2012년에 호시노 도모유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주로 이제 통역으로 만나서 친해졌고요. 그 후에 한국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아마 대부분 컬럼도 그렇고 거의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새 소설집, 식물기라는 소설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표지 그림은 제가 그렸고요. 여기 이 얼굴은 호시노 도모유키의 얼굴입니다. 예, 머리에 꽃이 핀 것은 식물기 안에 수록된 스킨 플랜트를 참고한 것입니다. 네, 우선 호시노 도모유키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965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잠시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호련히 멕시코로 떠납니다. 유학을 가요. 그래서 보르헤스 같은 남미 작가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나온 식물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은 호시노 도모유키 소설의 큰 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시노 도모유키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식물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식물기라는 이 작품집, 그러니까 세계의 팬들을 흥분시킨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을 보통 MCU라고 하죠. 예, 저는 그걸 조금 가지고 와서 호시노 코믹스의 세계, HCU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식물기의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의 존재가 확고부동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죠. 피서하는 나무의 주인공 유리오라는 남자아이는 반인 반견, 반은 사람이고 반은 개인, 강아지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 프루던스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애벌레가 돼요. 그리고 스킨플랜트에서는 사람들 머리에서 꽃이 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꽃이 피자 사람들은 생식 능력을 잃게 돼요. 그럼 인류는 멸종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류는 멸종하는가 싶은 그 순간에 사람의 머리에서 떨어진 꽃에서 떨어진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에서 아이가 열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인류는 생식 능력을 잃게 된 인류가 결국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플라워즈라는 신인류로 거듭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열리고, 네, 좀 기괴하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전환 수술이 아니라 식물 전환 수술, 아예 사람이 아닌 식물로 몸을 전환하는 수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아예 적극적으로 인간이기를 그만두는 거죠. 예, 내가 나일 수 있도록 하는 신체 그리고 기억, 그것을 분리시킨다면 어느 쪽이 과연 나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식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혹은 주체로 꼽을 수 있는 게 가라시아라는 게 있어요. 식물의 전당 가라시아라고 하는데, 가라시아는 앞부분 작품에서는 꽃집이었다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식물원이 되고 첨단 연구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기업이 되기도 해요. 예, 그렇게 작품이 뒤로 갈수록 그런 식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식물기에 실린 소설들은 전부 그 출전과 발표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라시아가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작품집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라시아는 HCU, 호시노 코믹스 유니버스의 빌런이기도 해요. 마블 코믹스로 말하자면 히드라나 타노스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네, 호시노 도모유키는 이걸 위해서 처음 발표했던 작품을 다시 좀 수정 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어 프루던스의 경우에 그 애벌레가 사람이었을 때 아르바이트하던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이 슈퍼마켓을 식물의 전당 가라시아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출간한 인간은행의 스킨플랜트라는 작품이 원래 먼저 실렸었거든요. 이 스킨플랜트에는 처음 발표할 때 없었던 세계적인 식물의 전당 가라시아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라시아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식물기의 세계로 포섭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시노는 가라시아의 역사를 산재시키면서 이 작품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연결하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줍니다. 네, 가라시아는 남은 씨앗 에필로그에 나오듯이 시든 식물을 파는 집입니다. 그는 식물에도 가치를 부여합니다. 네, 여기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중고식물, 왠지 기분 나쁜 말이네요. 새로운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낡았는가 새로운가는 시간 차이일 뿐이고 심지어 식물은 더 커다란 사이클을 반복하며 살기 때문에 어느 때든 커다란 생의 흐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로 말하자면 어느 쪽도 가치는 마찬가지. 네, 시조 동말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새로운 식물만이 아니라 중고식물도 시든 식물에도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가라시아의 가치관. 나이 들고 병든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고 보면 가라시아는 사악하기만 한 빌런은 아니죠. 식물기에는 우리의 규범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상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가라시아의 음모가 그 세력을 확고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고사리 태엽이 나오는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고사리 태엽은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정도가 아니라 개순환 수술, 예, 동물인 사람, 호시노라, 여기 주인공이 호시노예요. 호시노라는 주인공이 개 전환 수술을 감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읽어볼게요. 네. 맞아요. 호시노 씨도 그 시계와 마찬가지로 태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식물로 전환되면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호시노 씨는 그 유명한 가공의 보행식물 트리피드에 등장하는 보행식물을 동경했으니 동력을 만들기 위해 태엽을 장치한 겁니다. 그래서 호시노 씨의 새로운 신체 기관은 고사리 태엽이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식물 트리피드는 존 윈덤이 1951년에 발표한 장편 SF 소설 트리피드의 날에 등장하는 보행식물입니다. 네, 아무튼 간호사는 그렇게 설명하더니 이제 호시노가 입에 입은 연두색 환자복 상의에 손을 쑥 넣고 갑자기 가슴을 펼쳐서 젖꼭지를 돌려요. 예, 그랬더니 가슴의 피부가 문짝처럼 활짝 열립니다. 정말 기괴하죠. 네, 한가운데 텅 빈 곳에 고사리 태엽이 있고 태엽이 풀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더 안쪽에는 연동하는 꽃 톱니바퀴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간호사는 태엽 중앙에 검지를 찔러놓고 태엽을 감는 방향으로 살짝 돌렸다. 그 순간 호시노는 불같은 힘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자동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돌려주셔야 해요. 간호사는 가슴을 닫았다. 네, 고사리 태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고사리 태엽의 주인공 이름은 작가의 이름과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호시노입니다. 인간이기를 그만두고 이제 식물이 되려고 했던 호시노, 수술 후에 그의 심장은 디켄터에서 식물이 돼가고 심장을 제외한 다른 몸도 서서히 식물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호시노는 자신의 심장 쪽이 헛개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뇌를 가진 쪽이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몸속 기관이 고사리 태엽의 일부가 돼서 호시노를 먹어버리고 자신이 거의 식물의 주택처럼 변해가는 그런 손 쓸 틈도 없이 지켜보면서 이미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인간의 뇌로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이 양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인간 존재를 심장, 마음이죠. 그래서 뇌, 의식이고요. 그래서 마음과 뇌로 분리하는 것은 식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기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식물과 다른 점은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 하나라도 잃으면 인간은 죽잖아요. 근데 식물은 심장과 뇌가 없기 때문에 풀 한 포기가 시든다는 것은 그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하거든요. 호시노를 식물이고 싶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왜 식물이 되려고 할까요? 약간의 기괴하기까지 한 인간에 대한 환멸? 아니면 자신의 비루한 삶에 대한 회의일까요? 네,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다른 종을 파괴하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번영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입니다. 네, 호시노의 식물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식물의 몸을 이식하거나 식물을 몸에 이식하거나 식물 자신이 되거나 식물로부터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다른 생명을 먹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자란 열매를 스스로 떼서 먹기도 합니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호시노 도모유키는 도대체 왜 그려낼까요? 네, 평소에 접하는 그의 칼럼이나 인터뷰에서 만나는 호시노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기괴한 소설을 쓸까? 예, 그래서 호시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호시노가 하는 말은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을 우리는 큐비즘이라고 하지만 피카소 자신은 아마 그것이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그 기괴함이 사실은 리얼리즘. 그래서 보이는 것, 예쁜 것만을 말하는 것은 리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호시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시노 도모유키의 애독자라면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 네. 식물기를 번역하면서 그 괴리감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급자족,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멈출 수 없는 상상입니다. 이끼로 눈썹을 디자인하는 순수한 패션으로부터 시작해 뜨거운 여름날 때 아파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토란잎을 우산처럼 키우기도 했습니다. 세일즈맨이 뺨에 미모사를 심어 풀과 함께 인사를 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머리에 무순이나 알파이파를 상비하고 수시로 수확해서 식탁에 올리는 실용적인 사용법도 널리 퍼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자급자족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몸을 영양분으로 기른 식물은 자신의 일부이므로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먹어 자신을 살리는 자가당착일 뿐이며 영양 섭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머리에 난 풀을 먹으면 되지 않나? 그것은 타인의 인육을 먹는 게 아닌가? 등등 논쟁은 끊임없이 들끓었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나는 식물인가? 하는 철학적인 물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물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스킨플랜트 중에 일부입니다.